전북처럼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그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세론과 낙인 효과를 만들며 사실상 후보를 압축해가는 과정인 건데 처벌의 수위가 높은 공직선거법은 정작 본선에만 치중할 뿐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다룬 기획 시리즈 그 마지막 편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전주 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눈길을 끈 건 후보별 적합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 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은 54.3%로 이번 나흘간 실시한 전체 단체장 후보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이상 응답률은 또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드러난 결론. 여론조사 과정에 조직적 개입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복수의 장수군수 후보 지지 세력은 여론조사 표본 추출 기준인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했고 장수의 투표권이 없는 외지인까지 동원해 여론조사 응답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30여 명이 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당내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선 전 누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론조사 자체의 허점을 악용할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한 가짜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장수군 여론조작 사건 판결에 따르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 5건과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1건에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므로 인해서 선거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론사 여론조사는 이처럼 대세론을 형성하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장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맨 앞단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선이나 선거의 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 방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에 의도적으로 관여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단지 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개입도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수사 의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저촉돼야 의뢰를 하죠. 저희 선거법과는 관계 없어서 자체 종결 제도만 할 것 같은데. 본선보다 더 중요한 경선 과정이 정작 애매한 업무 방해로 의율되는 사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왜곡 시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군산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수백 대 동원한 여론 조작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대세론이 공천으로, 나아가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인구가 적을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대포폰 나오면서 이 얘기 나오면서 그런 거 하려면 매덕이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소문은 제가 최근에 들어봤는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민심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만 남긴 채 4년이 흘렀고 민주당 경선은 이제 막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